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 괴이와 주술이 존재하던 시기, 한 여성이 우물에 나와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성의 손을 멈칫하게 만든 무언가, 어딘가 섬뜩한 느낌이 든 어린아이의 노랫소리에 여성은 소리가 들리는 방향을 바라봅니다. 소리가 울려 퍼지는 창고 속으로 발걸음을 옮긴 여성, 누가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요상한 부적이 잔뜩 붙은 금줄 너머 쪼그리고 앉은 남자아이, 아니 남자아이로 보였던 끔찍한 무언가는 나방과 거미에 둘러싸인 기괴한 모습으로 뒤돌아봅니다. 뚝 끊긴 노랫소리와 기괴한 무언가, 여성은 급히 도망치려 하지만 상자 속으로 끌려가며 그 행방은 알 수 없게 됩니다. 불편하게 기대어 자고 있던 남성, 선생님이라 불린 소리에 눈을 뜬 그의 앞에는 자신을 깨우러 온 사랑스러운 옛 제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대가문이지만 어딘가 비밀스러운 하치스가 가문, 이 둘은 지금 이 하치스가 가문의 본가에 있습니다. 이 여성은 오늘의 여주인공인 하루이사와 분가 혈통이지만 성인이 되면 본가에 거주해야 하는 전통으로 잠시 이사를 했습니다. 이 남성은 하치스카 소지로, 그녀의 고등학교 시절 담임이자 오늘의 남주인공입니다. 기껏 깨우러 와줬음에도 소 닭 보듯 하며 자리에서 일어난 소지로, 그들이 도착한 곳에는 하치스카 가문의 대가족이 전부 모여 있었습니다. 이번 의식의 담당인 유키노와 그의 남편이 믿음직한 모습을 보이자 가족 모두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어 그들을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신찬의 의식을 처음 접해보는 사화가 소지로에게 의식에 대해 물어보자 그 분위기가 급속히 얼어붙었지만요. 성인이 되면 본가에 잠시 와야 하는 이유, 그걸 사화는 애초에 전달받은 적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성년이었던 사화의 잘못은 아닐 터 그 화살은 소지로에게 향합니다. 당주마저 남자 구실에 문제가 있냐며 극딜을 꽂아넣자 소지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립니다. 자신이 옛 제자에게 손댈 일은 없다는 듯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본가 안에 있는 작은 정원, 한참을 돌아다니던 사화는 그 정원에서 젠틀곰을 피며 한숨 돌리고 있는 소지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휴대용 젠더리에 다핀 젠틀곰을 밀어넣으며 사화를 맞이해주는 소지로, 의식에 대해 물어보는 사화지만 소지로는 사화에게 의식에 대해 이야기해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 성인인 만큼 말해주면 안 되겠냐 다시 물어보지만 소지로에게서 돌아오는 건 언제나 같은 어린애 취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의 시간, 신간이 눈을 가리고 창고의 문을 엽니다. 긴장한 듯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남성, 위치를 정확히 외운 듯 칼같이 움직이던 그들에게 금줄에 걸린 방울소리가 들려옵니다. 침묵과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방울소리는 언제 들어도 익숙해지지 않는 스산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자를 들어 의식을 위해 준비된 방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는 이번 의식의 담당인 유키노 씨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상자에서부터 흘러나온 스산한 기운은 눈이 가려져 있어도 느껴질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문이 닫힘과 동시에 신찬의 의식이 시작됩니다. 소지로의 옆에서 의식에 참여하게 된 사화, 뭔진 모르겠지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하며 앉아있지만 문 틈새로 몸부림치는 소리가 들려오자 공포에 질려 소지로의 손을 꽉 쥡니다. 소리가 점점 잠잠해지고 이윽고 그 소리가 완전히 멎었을 때 문 열리며 방 안에 있던 유키노 씨가 신찬이 끝났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의식은 상자가 다시 원위치로 이송되며 마무리됩니다. 의식이 끝난 걸 확인한 소지로는 도망치듯 사화의 손을 잡고 이끌어 그녀를 방에 데려다줍니다. 단 둘이 남게 되자 상자에 대한 공포를 말하는 사화, 상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냐 물어보자 사화는 저주가 담긴 물건이라는 것만 알고 있다 합니다. 먼 옛날 이웃마을의 촌장이 만들어낸 수확한 것들을 담은 항아리, 그것이 상자의 정체였습니다. 신사의 도움을 받아 저주를 막을 방법은 찾았지만 가문의 여성들은 그 주물과 함께 있는 의식을 싫어했습니다. 사화의 눈가리개를 풀어주는 소지로는 이 가문과 엮이는 것은 상자와 엮이는 것이라 이야기하며 왜 여태 의식에 대해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는지 알 것 같은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사화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구석진 건물에 자리 잡아 숨어있는 사화, 사람들이 화목했던 모습과 최대한 숨기던 소지로의 모습, 이 모든 것이 뒤섞여 사화의 머릿속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을 채 정리하기 전 긴장이 풀리며 피로가 몰려와 사화는 이내 바닥에 엎드려 잠에 듭니다. 14년 전 5살의 고아가 된 아이와 그걸 안타까운 듯 이야기하는 간호사들, 그리고 그 뒤로 교복을 벗지도 못한 한 청년이 달려갑니다. 학생 시절의 소지로는 그런 홀로 남겨진 사화를 찾아왔습니다. 공포와 슬픔 그리고 상실감에 감싸인 어린아이를 소지로는 꽉 껴안습니다. 부모를 잃어 혼자가 된 사화는 그렇게 소지로의 집에 거두어졌습니다. 불안해 보였던 모습도 사라져 소지로에게 찰싹부터 편안한 모습을 보이는 사화,
자취를 하고 싶다는 소지로의 뉘앙스를 듣자 먹던 밥을 흘릴 정도로 너무 찰싹 붙어있으려 하는 게 소지로에게 오히려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요. 그 집착은 사화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이어져서 교사가 된 소지로가 먼 타지에 발령이 났을 때 그 고등학교에 전학을 가서라도 붙어있으려는 광기로 변질된 듯한 느낌이 있긴 했지만요. 상자에 걸린 주술이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기에 의식을 관리하는 대신간 토리는 날이 지날수록 고민거리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말상대는 같이 저주를 해주하기 위해 노력하던 소지로. 다음 의식의 준비가 위태위태하자 토리는 사화의 이름을 꺼내보지만 소지로가 그것을 절대 용납할 리 없었습니다. 사화를 지키기 위해 저주를 풀 방법을 찾고 있는 거니까요. 사화에게 건네지는 맞선 상대의 프로필, 예상도 못했던 맞선 권유에 사화는 크게 당황합니다. 소지로가 맞선을 용납할 리 없다 생각했던 사화는 질문을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소지로가 이 맞선을 제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알았다고 이야기한 사화는 저택이 울릴 정도로 화가 난 발걸음을 하며 소지로에게 찾아가 맞선 서류를 책상에 내리꽂습니다. 상자 때문에 가문에서 사화를 밀어내려는 소지로와 함께 있기 위해 다가가는 사화. 과연 이 둘의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 하치스가 가문의 고토리바코입니다. 말해 뭐하겠습니까? 그 유명한 케이코와 벼랑 끝에 선 스파이를 그린 로로로기 모베라 선생님의 신작입니다. 이야, 사실 스파이 때도 생각하긴 했던 거긴 하지만 작가님의 화풍이 아름다운 만큼 비례해서 스토리가 더 늘어나는 것 같아 완전 시겁했습니다. 다만 성인물이라는 게 스토리보다 화풍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그 화풍만큼이나 흥미진진한 내용이 담겨있어서 그런지 이 작품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어릴 적 사고로 인해 거두어지게 된 사화가 점차 성장하면서 소지로를 좋아하게 되지만 소지로의 가문은 대대로부터 이어내려오는 주문을 막기 위해 특정한 의식을 행하는 가문이었고 정작 소지로도 사화에게 마음이 있지만 의식 때문에 사화를 밀어내는 이 맛깔난 스토리에 중반에 이르러서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지만 의식에 의해 발목이 잡히게 되고 함께 의식을 이겨내는 이 일련의 과정이 진짜 너무너무 흥미진진합니다. 특히 이런 오컬트가 섞인 작품은 주인공이 좀 칙칙하고 비리비리해서 답답한 면이 있는데 이 작품의 주인공 소지로는 진짜 시원시원한 파워풀 상남자라 작품 내내 이 상남자 남주 덕분에 답답한 부분 없이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조금 마음에 걸리는 건 아무래도 여성향과 남성향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시는 작가님이라 남성향 느낌이 물씬 나는 하드코어 순애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신사남들은 구매를 좀 더 신중히 고민해보셔야 할 듯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가문에 엮인 이 커플이 의식이 헤쳐나가 끝내 행복을 쟁취하게 되는 사랑 이야기 하치스가 가문의 고토리바코를 정말 강력히 추천하며 저는 이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작가님, 남주가 안경을 벗는다고요? 아이고 내 뿔테 떡대나무 코인 이라 말하는 저는 젠틀곰이었습니다.